김효영의 시사 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죠.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년 4월 3일에 실시되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비후보자들입니다. 어제는 정의당의 여영국 예비후보 만나봤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민호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다들 거제시장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만요. 저는 창원 성산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권민호라고 합니다. 네,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권민호 거제시장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비후보 하시고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4일 날이죠. 네. 첫날에 저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날 손석현 민중당 예비후보가 먼저 나오시고 그다음 네. 제가 두 번째 갔는데 곧 따라 우리 정의당의 또 여영국 또 예비후보 오셨는데 그때는 세 명이 악수도 하고 차도 한잔 서로 하면서 이게 훈훈하게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선거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칠 때까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당내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러면 거론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후보가 능력 있는 후보가 나오신다면은 네. 또 선의의 또 후보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난 걸 가지고 여쭤본다면 문성현 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혹시 경산노위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네. 상당히 지금 바쁜 시기,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또 고용의 문제, 또 이런 문제가 또 국정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을 맡은 입장에서 쉽게 보궐선거에 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도 한 3개월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창원 성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출마의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미 알다시피 5년 동안에 지방 정치를 또 낙선도 많이 하고 또 도의원 재선을 거쳐서 또 거제가 섬이지만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로서 또 경제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게 또 재선의 약 8년 기간 동안에 시정을 과감하게 좀 이끌어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도지사에 또 도전을 한때 안 했습니까? 예비후보로 그렇습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뛰고 이 경남이 어려우니까 또 마침 힘 있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를 하겠다 해서 흔쾌히 또 양보하고 밀어드리고 그 이후에 이미 저는 창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고향 거제로 돌아가서 또 후배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산구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후보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성산구의 재건을 위해서는 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거기서 국회의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여기 성산구에 왔습니다. 거제에서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두 가지에 저는 엄격해 왔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로서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고 청렴과 정직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었고 또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미래에 대한 우리 그 당시에 26만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해 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가 오랜 수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풀지 못했던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지심도의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실타래처럼 고여있던 고현 전통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한 40여 년 동안의 그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충돌하지 않고 풀어냈던 거와
또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의 리조트 관광 투자 유치 등 사람 참 많이 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저는 자구매는 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왔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도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새집에 못 살아오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는 누구도 못했던 300만 원대를 실현시켜서 지금 건축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서민들의 꿈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늘 경찰을 직접 몰고 운전하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기득권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하게 경찰을 타면서 시정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선업이 힘들어지면서 이곳 창원의 제조업도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창원은 40년 동안에 기계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모든 산업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오히려 제조업 국가산업단지를 리모델링 해주고 또 낡은 시스템을 오히려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안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계 국가산업단지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더 스마트화시켜서 오히려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우리는 그 신항이라는 좋은 무역 항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굳이 수도권에 없어도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신항 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백 킬로 제품을 실어 나를 때의 물류비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경남으로 유치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인구도 증가시키고 그러면 자연히 지역 경제가 저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관점에서 막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이번 선거야말로 노회찬 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후임자가 맞는 것, 그러니까 정의당이 맞는 것이 시대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노회찬 의원님의 그 서민 정신과 노동자 올곧은 정신은 우리가 뭐 길이 새겨가야 되겠지만은 그 정신은 비단 또 성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성산구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후보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후보조차도 못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권리당원들이 이제는 후보라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올 때도 다음에 국회의원에 양보할 테면은 맞지 마라. 오히려 이런 강한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또 되었고 김경수 도정이나 또 허성무 시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내년의 4월 3일의 보궐선거가 오히려 교두보적 역할을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성산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을 출마를 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힘을 보탤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부에서는 사실 지난번 총선 때 노회찬 의원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민주당과 이 단일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금 창원시장을 맡고 계신 허성무 당시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노회찬 의원이 후보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후보가 하나로 합쳐져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당선을 위해서 단일화를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국회의원이 제 정당들이 다 후보를 내면은 결국은 그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유권자는 좋은 또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음으로 인해서 또 그 국민을 대신해 또 많은 또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희망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성산구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정당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은 단일화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정당의 소속인 구성원으로서 네. 국정 수행에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려된 뭐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서 단일화의 얘기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는 네. 단일화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권민호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도 또 뭐 인지도인가 지지도인가 높은 분들은 어찌 보면 이 성산구에서 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또 정치를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뭐 지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제 저는 와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 수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또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이런 경험을 가지고 네. 또 잘 알려 나간다면은 그 따라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승점에는 제가 1위가 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구가 권영길, 노회찬 이라는 두 진보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된 그런 아주 경남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지역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말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고 또 후보 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1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수의 뭐 어차피 여론조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오랫동안 또 지역 정치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이 사실은 초창기보다는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 인물도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저를 알리는 데 있어서 총력을 뭐 또 최선을 다해 가려는 마음을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창원 성산의 기업 환경 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차원의 어떤 바람직한 노동 개혁이나 이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경남의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렵죠. 네. 그 속에 창원의 기계국가산업단지 안에 이 제조업 공장들이 한 6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어려진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에 우리가 또 새로 계속 보태고 개선시켜야 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경경수 도지사나 또 성구시장이 또 발벗고 지금 열심히 또 뛰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장은 5개 지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기회를 바쳐줄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성산구의 내년 4월 3일의 보궐선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도정과 시정에도 강하게 또 뒷받침해 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남의 이런 경제나 또 창원의 국가산단을 좀 고도화시키고 4차 산업
통해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단숨에는 안 되겠지만은 네. 좀 더 시간들이 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 경제를 좀 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농성을 풀었습니다만은 출마 선언을 하시고 한국 GM 창원 공장 해고자 복직 농성장을 또 방문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뭐 노동자의 입장을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의 그 해고자들이 또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복직을 시키라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네. 또 창원 GM 공장의 해고자들 복직을 안 시키고 고용노동 창원지청 앞에서 그 길거리에서 차가운데 네. 복직 투쟁을 하고 있어서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네. 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출범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네. 창원 GM 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강력하게 또 호소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GM 측 관계자들과도 혹시 뭐 통화를 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 관계자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좀 건의도 하고 빠른 또 시일에 복직을 조금 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GM의 관계자들이 그런 시간을 안 줘서 아, 통화로만 제가 강력하게 좀 또 복직 요구도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떤 답을 하던가요? 고용노동부의 얘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들었으면 좋겠다. 네. 자기들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육군자들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고 계실 텐데 말이죠. 어떤 주문을 많이 하십니까? 육군자들이 어차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역시 경제 문제 하시고 또 창원의 성산구는 네. 사실은 정치 1번지기도 하지만은 지금 상권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에 왔던 이런 상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상가의 건물들이 여러 가지 주차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오래전에 지었던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의 이 주차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거의 고통일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그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막대한 사비가 들어가서 이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또 입법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정부가 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아파트 단지의 또 재산의 가치도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듣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 현실에 맞는 이런 입법 활동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창원 성산구 하면 경남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지역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지금은 많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활동 인구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또 뭐 노동자들은 싼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창원을 벗어난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기업 유치와 지금 창원 국가산단의 제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인구가 좀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기업 유치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창원 성산의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경제를 다시 살려야만이 다 이렇게 함께 잘 돌아가는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지방 정치를 해오면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경남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도시 창원이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여실히 많은 깊은 생각과 또 오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를 토대로 저는 성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이제는 내년 4월 3일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오랜 동안에 일을 많이 하면서 또 검증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능력을 갖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일할 수 있는 성산구에서 마지막 정치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성원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또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권민호 예비후보와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죠. 강기윤 전 국회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야? 버스에서 백팩을 그대로 맨 당신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처방합니다. 다 함께 편해야 좋아요. 해피야. 반려견 줄을 매지 않은 당신에게 도덕 교과서를 처방합니다. 산책 예절을 지켜요. 네네. 출입문 잡아주는 매너를 잊은 당신에게 유아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한 번 더 배려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만 지켜주세요.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